네, 이제부터 역학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역학은 우리가 물리학의 이제 기초 중에 기초죠. 그 어, 음,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한 많은 이제 자연 철학자들이 그 역학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제대로 된 역학은 그 뉴턴, 그러니까 갈릴레오 때부터 제대로 된 역학이 시작됐고, 이제 그 다음에 뉴턴에 의해서 역학이 완성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역학, 우리가 이제 그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역학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컬 메케닉스, 그러니까 고전 역학, 고전 역학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고전 역학이 발전돼서 여러 가지 역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이제 고전 역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 그 실생활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물체들의 운동, 이제 물체들의 운동과 뭐 그런 야구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야구공 운동에 관련된 스포츠에 관련된 야구공, 골프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천체 현상까지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현상들은 그 역학을, 이 고전 역학을 기초로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최근 그 현대물리 들어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렐러티비스틱 미케닉스, 상대론적 역학입니다.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학은 그 속도는 이 광속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 적용되는 역학이죠. 이제 그렇지만은 만약에 어떤 속도가 이 광속에 비견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빠른 운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입자 가속기에서 그 입자를 가속시켜가지고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 이제 그런 것들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된 역학을 우리가 렐러티비스틱 미케닉스라고 합니다. 이 그 상대론적 역학에서의 핵심적인 거는 그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미 이제 유튜브에 그 상대론적 역학 2학기 과목에 2학기 과정에 그 상대론적 역학 강의를 올려놨는데요.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 양자역학이죠. 퀀텀 미케닉스. 이 퀀텀 미케닉스는 그러니까 이 클래시컬 미케닉스는 이제 거시적인 현상에서의 물리라고 한다면 퀀텀 미케닉스는 이제 미시 세계에서의 물리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시 세계에서 물리학, 뭐 그 입자, 전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기본 입자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물리학이 이제 퀀텀 미케닉스입니다. 이제 퀀텀 미케닉스의 특징은 이 파티클이 아니라 더 이상 파티클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웨이브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파동함수로 어떤 물체를 기술을 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이 됨으로써 이 어떤 물리량을 그 동시에 결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걸 우리가 상보적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상보적 물리량이 동시에 결정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그래서 어떤 해석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제 확률적인 입장으로 물리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양자역학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statistical mechanics. 그 통계역학인데요. 그 고전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싱글 파티클 그리고 매니 파티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싱글 파티클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매니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 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물리를 다룬다고 하면은 뭐 나머지는 싱글 파티클 문제랑 똑같아지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는 입자들 체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가스 시스템이라든가 뭐 많은 게 이제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파티클 숫자가 많은 경우에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그 통계적인 비헤비어를 따를 것인가 하는 거가 이제 그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죠. 이 통계역학은 연력학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력학이라는 현상 자체가 통계역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물리학의 다양한 역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클래시컬 메케닉스를 다루게 됩니다. 클래시컬 메케닉스를 다룰 적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양이 바로 이제 벡터가 되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량은 크게 이제 스칼라가 있고요. 스칼라량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벡터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서량이 있어요. 스칼라는 어떤 그 물리량이 양만 있는 그런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매스, 질량, 그 다음에 이제 밀도, density, 그 다음에 부피, 볼륨, 또는 이제 온도, temperature, 또는 이제 에너지.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물리량이 이제 공간상에서 이제 우리가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칼라 필드라고 얘기하면 공간상에 어떤 물리량이 펼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필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칼라 필드가 있고요. 우리가 필드는 이제 공간상에 물리량이 이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걸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스칼라 필드의 대표적인 거는 온도죠, 온도, 템퍼레처. 온도가 어떤 교실이 있으면은 교실 한쪽 구석과 반대쪽,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지도에서의 온도 분포,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상에서 이 온도라는 물리량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스칼라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온도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냥 양만 정해져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스칼라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density 필드, 그러니까 밀도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곳은 이제 밀도가 높고 철광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쪽에서는 밀도가 높고, 어떤 곳에서는 뭐 현무암이 많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밀도가 낮고, 이런 식으로 밀도의 분포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스칼라 필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칼라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필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방향. 뭐 우리가 위치는 벡터 필드예요. 왜냐면 위치라고 하는 건 어떤 좌표계에서 한 점으로부터 어떤 지점까지 위치,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 이제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변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변이 또는 속도, 뭐 그리고 가속도, acceleration, 그리고 뭐 운동량 또는 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는 예를 들자면 풍속 자체는 풍속 자체는 스칼라 필드인데요. 그거가 만약에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기예보상에서 풍속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값 자체만 가지고서 따질 적에는 그거는 이제 스칼라 필드가 되는데, 만약에 바람의 방향이 얼마만큼의 속도로 방향의 바람이 뭐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벡터 필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벡터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텐서가 있는데요. 텐서는 이 벡터는 이제 방향이 있는데, 방향이 한 곳으로만 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벡터도 그러고 속도 벡터도 그러고 한 곳으로만 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만 향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는데 움직임의 방향이 서로 이제 이거랑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은 이제 스트레인. 예를 들자면은 뭐 특히 우리가 이제 솔리드 메카닉스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고체를 이쪽으로 밀면은 이제 이쪽으로 퍼지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우리가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텐서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해준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매그네틱 그 서스티빌리티 뭐 저기 나중에 이제 전자기학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물리량이 있는데 이제 텐서량을 갖고 있는 물리량들은 꽤 많은 종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물리를 배워나가면서 접하게 될 거고요. 어떤 그 가해주는 리스판스 방향, 가해주는 방향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일으키는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이 형성될 때 우리가 그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텐서라고 합니다. 근데 텐서는 사실은 그, 어, 이, 어, 벡터나 스칼라는 텐서 일반적인 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어, 이 매트릭스, 세컨드 랭크 텐서는 말 그대로 얘는 행렬이거든요. 행렬, 매트릭스. 어떤 이제 매트릭스 가지고서 이러한 엘리먼트,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세컨드 랭크 텐서인데 이쪽 세컨드 랭크 텐서는 이쪽에 이제 그 칼럼하고 이쪽에 로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의 컨비네이션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이제 그 퍼스트 랭크 텐서. 퍼스트 랭크 텐서는 말 그대로 뭐 A, B, C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이제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벡터의 표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벡터의 한 컴포넌트가 바로 이제 스칼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 스칼라는 이제 제로스 랭크 텐서입니다. 사실은 제로스 랭크 텐서. 그래서 예, 그 일반화시키면 세컨드 랭크 텐서는 이제 이쪽 두 방향으로 이제 있는 거지만 일반화시켜 가지고 뭐 nth 랭크 텐서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물론 이제 전자기학이나 아니면은 상대성 이론에 가게 되면은 이제 fourth 랭크 텐서 그 4개 텐서까지 이제 fourth 랭크 텐서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역학에서는 이제 세컨드 랭크 텐서까지만 다루면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은 이제 텐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벡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면요. 어떤 우리 벡터 A가 있다고 하면은 그 벡터 A는 그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X, Y, Z 축상에 우리가 데카르트가 만든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x, y, g 코디네이트에서 보면은 어떤 한 점으로부터 어떤 위치 P점까지 벡터 A를 이제 한다고 할 적에 그 벡터 A는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컴포넌트냐면은 이쪽으로 갔을 적에 이제 여기 그 X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Y 컴포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G 컴포넌트가 있죠. 네, 여기 AX 그리고 AY 그리고 이제 AG 여기 AG 컴포넌트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그림을 그리자면은 예,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요 벡터 A는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X축으로의 그 프로젝션, X축으로의 프로젝션 시켰을 적에 그때 벡터는 이제 그때 컴포넌트는 AX 여기 AX고 Y축의 컴포넌트는 이제 AY 그리고 G축의 컴포넌트는 AG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first rank 텐서고 컴포넌트가 세 개 있는 벡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점을 이제 Q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이제 P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Q는 이제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원점으로 잡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원점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지금의 이제 벡터는 x, y, z 컴포넌트 이제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차원 벡터죠. 3디멘셔널 벡터가 해당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n디멘셔널까지도 가능하겠죠. 뭐 수학은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n디멘셔널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뭐 벡터 a를 한다고 하면은 뭐 a1, a2 해서 an까지 있는 컴포넌트, n개 컴포넌트도 그 확장시켜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벡터, 그 기본적인 이 벡터에 대한 엘지브라, 이 벡터 그 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규칙은 벡터의 equality of vector. 만약에 어떤 이제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는데 얘가 같다라고 하면 벡터 A의 컴포넌트 뭐 AX, AY, AG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 B의 컴포넌트 이제 BX, BY, BG가 있을 건데 서로 이제 같다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 여기 각각의 컴포넌트, 이 A의 X 컴포넌트에 대한 거는 X 컴포넌트끼리 그리고 Y 컴포넌트에 대한 거는 Y 컴포넌트에 대한 것끼리 G 컴포넌트에 대한 거는 이제 G 컴포넌트에 대한 이 컴포넌트 각각이 다 같아야만이 이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위치를 갖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벡터의 그 합. 예, 벡터 합. 지금 A 벡터와 이제 B 벡터를 합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AX, AY, AG 각각 이제 컴포넌트가 있고 이거에 대해 이제 BX, BY, BG라고 하는 이제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것이 더해졌다고 하는 거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더해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가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제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multiplication over scalar. 벡터 A에다가 이제 그 스칼라 C를 곱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 AX, AY, AG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C를 곱했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그 CAX 각각의 컴포넌트 전체에다가 C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벡터 AC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벡터의 크기를 이 상수배를 곱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수배를 곱했다는 거는 벡터를 그만큼 그것만큼 늘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요 벡터의 합에 대한 우리가 이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이제 벡터 합을 벡터의 이제 그 합을 생각을 할 적에 우리가 A 벡터가 있고 이제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A 벡터와 B 벡터를 합할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A 벡터 지금 요 A 벡터가 갖고 있는 요 머리를 요 B 벡터의 꼬리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요 B 벡터의 꼬리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요 연결을 시킨 다음에 지금 A 벡터의 꼬리로부터 B 벡터의 머리까지 연결시킨 요게 지금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A 벡터의 머리를 B 벡터의 꼬리에 붙인 다음에 이제 그 평행이동 중요한 점은 평행이동 시켜야 됩니다. 얘를 회전시키면 안 되고요. 회전시키면 안 되고 평행이동을 시켜야지 그게 중요한 얘기죠. 평행이동 시킨 상태에서 지금 여기 A 벡터의 꼬리로부터 B 벡터의 머리까지 해당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것이 A 플러스 B에 해당된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적에 지금 AX 컴포넌트가 있고 이제 BX 컴포넌트가 있는데 요 여기까지가 이제 AX의 컴포넌트고 여기가 이제 BX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AY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BY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AX 플러스 BX, AY 플러스 BY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3차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요 그림은 이제 2차원에 대한 얘기로 그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그래피컬한 그런 특성으로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벡터의 뺄셈은 뭐냐? 이 벡터의 뺄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A 벡터에다가 방향을 바꾼 마이너스 1의 이제 B 벡터, 이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는 이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AX 마이너스 BX 그리고 AY 마이너스 BY, AG 마이너스 BG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아까 위에처럼 여기 A 벡터가 있고 이제 B 벡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빼기라고 하는 거는 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건데 그럼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지면은 그러면은 요거 방향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요거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항상 A 벡터 A 벡터의 머리는 B 벡터의 꼬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평행 이동을 시켜야지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바로 이제 그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지금 원래 이쪽이 이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B. 이게 마이너스 B가 돼 가지고 그 방향을 아까 원래 B 벡터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B 벡터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었는데 이 B 벡터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서 더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실제 A-B가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예, 그렇고 여기 세 번째고 여기 네 번째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널 벡터. 널 벡터는 이제 그 원점입니다. 이 0, 원점으로 하는 경우라서 이 경우에는 그 방향이 없죠. 이 널 벡터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 벡터 마이너스 자기 자신을 빼는 경우에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냥 뭐 그 벡터라고 굳이 표시할 거 없이 그냥 0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뭐냐면은 교환 법칙이 첫 번째는 교환 법칙 commutative law 이제 교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이게 이제 교환 법칙이죠. 왜 그러냐면은 뭐 AX 플러스 BX를 하든지 BX 플러스 AX를 하든지 같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죠. associative law 그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다라고 하면은 요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나중에 계산해도 없다는 얘기죠. 뭐 굳이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distribute law 분배 법칙이 있는데 여기 A 플러스 이제 B에다가 이제 C를 곱하면은 CA 플러스 CB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크기. 이제 벡터의 크기인데
어떤 벡터 A의 크기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 A라고 쓰면 이거는 이제 스퀘어 루트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 플러스 AG 제곱 이제 이거의 스퀘어 루트로 쓰여져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XYG 상에서 보면 우리가 그 아까 그 그림이 있었죠. 지금 그냥 그 그림을 카피해 올까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요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을 하면 지금 요거의 크기는 AX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요 길이가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의 스퀘어 루트죠. 그죠?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의 이제 스퀘어 루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AG가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길이가 여기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 플러스 AG 제곱 이 전체의 스퀘어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로 생각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닛 벡터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또는 이제 베이시스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베이시스 벡터는 그 크기는 1이고 방향만 있는 그 벡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x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i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 0, 0. 지금 이제 x 방향으로의 크기는 1이고 나머지는 0인 이제 그런 게 저기고 그리고 y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 우리가 j라고 표시를 하고요. 0, 1, 0 요거죠. 그다음에 g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 우리가 k 벡터라고 하는데 0, 0,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x, y, g 코디네이트에서 x, y, g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EX는 지금 요 X 방향으로 크기는 1이면서 여기 이제 I 그다음에 Y 방향 이쪽이 이제 크기는 1이면서 Y 방향 여기가 J 그다음에 G 방향이면서 크기가 1인 거 K 그래서 IJK로 우리가 씁니다. 그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유닛 벡터를 가지고서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A 벡터다라고 하면 그 이게 컴포넌트 AX, AY, AG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I 방향으로의 AX 그리고 J 방향으로의 AY 그리고 K 방향으로의 A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물론 IJK는 EX, EY, EG 또는 E1, E2, E3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X, EY, EG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E1, E2, E3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표현하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